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20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공정 강의가 이제 15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공정이라 하면은 불공정,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있다든가,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공정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사회를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 사회가 발전된 모양을 추구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 또는 지식인이라고. 지식인이 돈이 많다고 생각 않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지식인 내지 중간층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뼈대가 되고 허리가 되고 중간층이 깨어나야지, 많아야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산층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계획을 풀어줄 수 있는 심리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계획이란 것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고 국민의 이제 교양이나 인격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성인 때에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것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원한다고. 자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 계획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잘 살고 이제 모자람이 없고 결핍이 없고 풍부하고 그러면은 어린애가 됐든지 성인 됐든지 내가 왜 다른 시스템을 원하느냐, 이걸로 충분한데.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뚱딴지가 좀 무슨 계획을 하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을 발전시키는 경제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 경제 자체 중산층이 잘해야지 밑에 층에 있는 빈민층이 따라 올라와서 잘 되고, 개혁도 잘 되고, 이제 상류층의 사회 계급을 컨트롤하고 통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득권 세력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한다는 것은 중산층이 있어야 된다고. 중산층이 강하면 강할수록 개혁이 잘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방향으로 조금 더 가야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건 나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북한이나 중국에 너무나 동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좌경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상의 변화랄지, 그것은 아주 전쟁이 일어난 데가 나라가 이제 망하고 흥하고 그런 지경에 있을 때는 이제 머리가 이제 개혁이 되고 바꿔주기가 쉬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만은 이제 평화적인 시대에 전쟁이 없는 상태나 천재지벽이 개벽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상이 빨리빨리 안 바뀌어준다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적당하게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너무나 급작스럽게 작용하면 잘 따라주질 않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 이제 그 원인도 있지만은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서구 유럽에서 생겨났잖아요.
그 학문이라는 게 그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르네상스랄지 이런 역사적인 흔적, 자기들의 투쟁이랄지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노력이나 실패, 성공을 거듭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이 자본주의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나 자신에만 보더라도 내 나이 때만 보더라도 일생 동안 계속 서구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 유교 문화도 알고 있고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집단적인 이제 국민성이랄지 그런 것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 심성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집단 자유 집단주의적인 또는 이제 사회를 서로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하지도 않아도 우리는 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걱정할 필요 없는데,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나 국민성이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부심을 발전시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빨리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압축 정신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아주 굳은 신념이 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찬반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찬반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이제, 나로서는 좀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북유럽을 닮아가는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북유럽에서는 진위 개수, 그러니까 진위 개수라는 거 있단 말이죠. 진위 개수라는 것은 이제 불평등이 너무나 많으면 진위 개수이 높다고. 예를 들어서 뭐 34점, 뭐 35점 뭐 그렇다고요. 근데 진위 개수가 낮으면 25점 뭐 그런데 진위 개수가 낮다는 것은 평등하다. 이제 그것을 사회가 평등하다고. 불평등한 나라는 이제 진위 개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빈부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고. 지금 뭐 금년에 이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인 불평등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 이미. 그런 것을 쭉 이제 팔로우업을 이게 추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심한 빈부 격차에 빠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런 것은 이런 기초적인 이제 백그라운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당당하게 그 방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로 조금 되는 것은 괜찮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계속 자유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고, 서구라파가 선진국이 된 것은 이제 자유스러운 그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학문적으로 발전되든가 또는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되다든가 또는 이제 이게 선진국의 유행에 따라서 발전을 시키든지 자유주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 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하도 흔해 빠진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는데, 그걸 깊이 들어가 넓게 깊이 연구를 하면 자유라는 항목도 엄청나게 넓은 이제 분야라고. 자유.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 학문. 생각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메타 인지 능력을 예를 들어서 자유에 대해서랄지 그런 것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학적인 그런 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서구라파 같이 사회주의는 냄새가 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사상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확률이 적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국민의힘, 근데 좋은 이제 지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다듬고 그러면은, 진짜 한국식,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한국식의 보수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공부도 하고 탐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득권만 이제 이게 기득권의 단맛만 빨아먹는 이제 기생충이라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오픈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생각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혁이 없이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을 저해시키는 그런 것이 보수주의에 있다면은 그 필요 없는 보수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 발전시켜야 하는 보수주의의 기본 자세가 이제 보수주의가 안 하면은 진보주의, 더불어민주당이 그 아이템을 자기가 이게 차지해가지고 거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정이 됐든지 선진국이 됐든지 그것은 여야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필요한 이야기들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보수주의에서는 공부를 안 했다고, 노력도 않고 생겨난 단문만 이제 몸소 차지하는 그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강남 좌표를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진짜 멋있는 강남 좌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보수주의는 그렇다고. 동시에 진보주의는 맨날 이제 너무나 갑자기 욕심 많게 한탕주의로 이렇게 빨리 자기 이념에 맞게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부작용이 또 생긴다고. 여기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갈팡질팡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혼란을 자기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퇴보시키는 그런 현상이 여당에서도 생기고 야당에서도 생기고 문제가 많다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뇌나 내장이 마찬가지지 않냐. 근데 여하튼 보수주의고 진보주의는 다르다고 조금. 그래서 동시에 이 공정에 대한 것은 실제로는 공정을 부르짖는 편은 부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하고 재분배이기 때문에 진보 그러니까 원래 부를 싸고 국가를 부강하게 돈을 많이 이제 이렇게 쌓는 것은 이제 국부론에 의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든 것은 보수주의가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화, 긍정적인 문화도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급진 세력 또는 이제 진보 세력한테 재분배 시켜주는 거라고. 공평하게 살기 때문에 돈을 좀 벌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흘러나와서 이제 진보주의도 잘 살 수 있게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강의하는 것은 이제 공정과 정의에 있어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10명의 학자들이 이제 각각 써놓은 건데 8번째
한양대학교 이영 교수가 정의와 공정사회에 있어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먼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보주의 사상은 이제 공정에 대해서 부르짖는 이제 그런 부류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부의 분배, 배분.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 있는 자, 기득권자가 이제 보수주의가 되고, 보수주의가 돈을 많이 벌고 대기업을 옹호하고, 이게 기업이 잘 작동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없는 계층에 있는 진보 세력에서 부를 쌓았으면 이걸 배분을 나눠줘야 된다고. 이 배분하는 것이 이제 진보주의죠. 이제 부를 만드는 데는 이제 보수주의고. 이제 미국도 그래요. 보수주의 친구들이 공화당인데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좀 이제 조금 연약한 이제 흑인이랄지 스페니시랄지 기타 이제 인디안 그런 이제 진보주의에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진보주의는 지금 미국에 이제 유태인이 많다고 그랬잖아.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 많은데, 유태인은 항상 공화당이 아니에요. 항상 민주당이라고. 항상 진보주의라고. 유태인이 진보주의예요. 자꾸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유태인은 잘 사는 이제 부를 한다든가 모든 것을 보면은 공화당에 어울리고, 또 돈이 있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데가 이제 유태인인데, 절대 이제 공화당 잘 안 한다고. 민주당으로 가깝게 하는 일을 한다고.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유태인이 앞으로 50년이고 10년이고 그런 스타일로 정치 이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이제 생각나는 건데, 배분을,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는 재원 분배, 이제 부의 배분이라고 하는데, 재원 분배의 출발선, 재원 분배의 과정, 재정 분배의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출발선도 다르고,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결과도 달리 나타나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분하고 있을 때 서로 경쟁을 할 때는 출발선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면, 출발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체가 100m를 달리는 데 있어서 100m를 달리게 하는 데 있어서 다리에 이제 불구가 있는 사람들은 좀 가산점을 좀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출발점을 70m에서 30m 이전에, 그러니까 70m 그 지점에서 출발하게 하고, 다리가 이제 불구자가 아닌 사람들은 100m에서 이제 풀로 이제 뛰는 거고. 그렇게 사회는 그렇게 장애인이랄지 조금 능력이 좀 낮다든가 또 여유가 없다든가 좀 그런 이제 그런 계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수주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은 이런 강의나 이런 개념이나 이런 원리나 이런 생각들은 서구 문명이 르네상스 이후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주장하고 뭐 전쟁을 하고 이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발전된 개념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근대에 이런 것이 프로세스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래가지고 근대는 없이 현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된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문화가 이상하다고. 이상한 것은 비교는 뭐냐. 아무래도 지구상에서는 선진국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 선진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 됐든지 영국이든지 구라파가 됐든지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는 근대가 없는 그런 이제 우울하고 부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현대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고 근대 사회를 살고 있어. 근대 사회가 빠지니까 이상하다고 우리 정신문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기왕에 이렇게 될 바에야 현대하고 근대 사상, 특히 서구라파의 근대 사상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나 의식구조나 또는 국민성에 접목을 시키고 또 풍부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신문화를. 우리 정신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국민이 1등 국민이 되는 거라고. 절대 이 의식을 바꾼다든가 정치 문화를 바꾼다든가 그런 건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뇌는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상처나고 전쟁도 하고 끼리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현대의 우리 선진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걸 배워야 된다. 모르면 배워야 되고 당연히 모르는 이유는 경험이 없고 시간이 그렇게 발전시킬 근대 사상이나 사조나 근대 생각의 패턴이랄지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그런 것을 정확히 인정할수록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의식을 발전시키느냐 그런 것을 다 기초적인 그런 것을 터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서론이 너무나 길은 거죠. 그리고 저의 강의는 이제 환자도 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추가를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하는데 프로토콜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렇지만 단 내가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자부심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식을 발전시킨다든가 우리가 국민성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우리가 강한 대한민국을 재창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위대한 생각들은 예를 들어서 당대 예를 들어 고조선 때 나는 고조선 때 그 시대에 우리의 자아도 강하고 자부심도 강한 민족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네가 증명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공하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알라스카를 통해서 북미와 남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디안 조국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DNA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나라가 많이 고조선 때 많이 발전돼 가지고 중국의 문화를 전파를 시키고 유럽까지 뻗치고 이제 그런데 당당하고 엄청난 이제 동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정식 문화를 하나씩 이제 자꾸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고 풍부하게 이제 이런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공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어느 정도 강의를 했고 거의 이제 공정에 대해서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좀 응용된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